이번 시간에는 협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보상이잖아요. 결국에는요.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일 텐데 현장에서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데 결국엔 몇 가지 어떤 지침을 안다고 하면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믿고 지금 현재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위인가? 또는 우리 직원의 어떤 잘못된 거? 또는 서비스가 잘못 제공됐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믿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될, 활동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인지 술인지 또는 판정인지 또는 교환인지 환불인지 단순히 어떤 사과인지 이런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구 조건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말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보된 어떤 증거자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어떤 위협으로 끝날 경우에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책임이나 권한을 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얘기만 듣다 보면 나중에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을 허비했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결국 얘기한 게 너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럼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만 했다는 얘기야? 시간 소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일 처음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권한을 미리 노티스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의적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 뭐냐면 고객님 제 생각으로는 또는 고객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하등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은 고지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다. 즉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의적인 어떤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끔 고객들이 억지 주장을 하다 보면 협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앞으로도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블랙 컨슈머를 맞대응하거나 아니면 또 클레이머를 이렇게 맞대응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등은 사실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스스로 넘겨주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어떤 이런 태도라든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때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돈도 되지 않고 더 이상 통화라든가 아니면 대응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으로 고객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객님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는 사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객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블랙 컨슈머에 대응할 때 표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들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공유하는 어떤 이런 스터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 강의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중요한 어떤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블랙 컨슈머의 대화 흐름이라든가 분위기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협박한다고 하고 갑자기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앙시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우리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한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게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가 말꼬리를 잡힐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는 추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도 하지 않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말하고 짧게 질문하고 또는 정보 위주로만 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정보만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 등이 낫다. 그러니까 제가 5가지 정도를 얘기 드렸었는데요. 뭐 유형별로 보면 되게 다양한 어떤 협박의 어떤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협박을 하는 어떤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주의할 사항들 4가지, 5가지 지침은 잊지 않고 현장에서 반드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